약 6,500만 년 전, 지구는 더 빨리 회전했고 하루는 30분 정도 더 짧았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륙들이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공룡은 거의 전멸했고 포유류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었고 고양이만한 개구리는 흔한 일이었어요. 최초의 개구리는 아니었어요. 개구리는 1억 8천만 년 동안 존재해왔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개구리의 외모는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크기만 제외하면 말이죠. 벨제부포를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개구리 중 가장 흉악무도하고 가장 컸어요. 과학자들은 마다가스카르에서 처음으로 뼈 샘플을 발견했습니다. 전체 골격을 조립하는데 15년이 걸렸어요. 하나씩 마치 고대 조각 퍼즐을 맞추듯이 개구리의 뼈를 조립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거대한 생명체는 이상한 방패처럼 생긴 것을 갖고 있었고 이 멋진 이름을 얻게 됐어요. 벨제부포는 그리스어와 라틴어가 혼합된 것으로 지옥에서 온 갑옷 개구리라는 뜻입니다. 이 개구리는 벌레를 잡기 위해 연꽃잎 사이를 뛰어다니지 않아요. 그러면 너무 평범하겠죠. 건조한 곳에서 사는 것을 좋아했고 앉아서 기다리는 사냥 스타일을 사용했습니다. 주위 환경에 어우러져 사냥감을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덥석 뛰어나와 먹이를 덮쳤습니다. 개구리는 큰 머리와 매우 큰 입, 저처럼요. 그리고 큰 이빨이 달린 강력한 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도마뱀, 포유류, 작은 개구리, 그리고 어쩌면 아기 공룡도 잡아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비록 빛이 볼 크기였지만 운이 좋았어요. 이 개구리는 마다가스카르에 살았는데 이 지역은 세계 다른 지역을 지배했던 크고 위험한 공룡들로부터 안전했습니다. 개구리의 등에 있는 갑옷은 거의 거북이 등껍질 같았어요. 작은 공룡과 악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무시무시해 보였고 강했습니다. 갑옷의 또 다른 용도는 개구리가 건조한 더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어요. 개구리는 불타는 뜨거운 태양을 피해 땅을 파고 숨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마다가스카르에서 가장 큰 개구리는 보통 크기의 개구리들입니다. 벨제부포에게는 완벽한 간식거리죠.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큰 개구리는 서아프리카의 골리앗 개구리입니다. 이 개구리도 작은 고양이 정도까지 자라지만 그 선사시대 개구리와는 관련이 없어요.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개구리는 다름 아닌 커밋입니다. 하지만 몸집이 크지도 않고 다른 개구리를 잡아먹지도 않으니까 그냥 건너뛰도록 할게요. 과학자들은 벨제부포의 친척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아프리카가 아닌 곳에 말이죠. 커다란 입 때문에 팽맨 개구리라는 이름이 붙었고 남아메리카에 삽니다. 심지어 가장 큰 팽맨 개구리도 유명한 조상인 벨제부포보다 두세 배 작아요. 머리에 작은 뿔을 가지고 있고 벨제부포처럼 앉아서 기다리는 사냥 전략을 사용합니다. 연구원들은 선사시대 친척 개구리의 무는 힘을 알아보기 위해 이 개구리를 사용했어요. 실험에서는 가죽으로 덮인 접시 2개를 사용했습니다. 개구리가 접시를 물어 뜯으면 그 무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간단히 말해서 벨제부포는 약 225kg의 치악력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상당한 위력이지만 나일 악어의 물림은 10배 더 강합니다. 둘 다 멀리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다면 팽맨 개구리는 어떻게 남아메리카에 도달했을까요? 수백만 년 전 남아메리카, 남극, 그리고 아프리카는 사실 판게아라고 불리는 거대한 파이 같은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개구리는 남극 대륙을 경유하여 음식이나 살기 좋은 곳을 찾아 이동했을 거예요. 그 당시 남극은 훨씬 더 따뜻한 곳이었죠. 거대한 마다가스카르 개구리는 확실히 독특했지만 지구상에 살았던 유일한 거인은 아니었어요.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살았더라면 메가네우롭시스와 친구가 됐을지도 몰라요. 해리 왕자의 메간 공작 부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메가네우롭시스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것 중 가장 큰 곤충입니다. 마치 잠자리처럼 생겼는데 매우 컸어요. 날개 길이가 사람 어깨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 정도 됐죠. 이들은 날아다니는 공룡이 나타나기 전에 살았어요. 그 당시 대기에는 훨씬 더 많은 산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잠자리가 그렇게 크게 자랄 수 있었죠. 크기가 그렇게 컸던 또 하나의 이유는 당시 잠자리를 잡아먹는 다른 날아다니는 동물들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갖추고 프로처럼 날아다니는 방법을 익힐 시간이 있었어요. 메가테리움 아메리카눔은 아메리카에서 온 거대한 짐승이라는 뜻이고 오늘날 나무늘보의 조상입니다.
요즘 나무늘보는 매우 느리고 지루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과거의 나무늘보는 두 발로 걸으며 땅 위에서 살았습니다. 이 거대한 나무늘보는 뒷다리로 서 있을 때 기린만큼 키가 컸고 하마만큼 무거웠고 곰처럼 생겼어요. 커다란 발톱을 가지고 있었지만 채식을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초기 인류는 아마도 이 동물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봤을 거예요. 약 10,000년 전에 멸종되었습니다. 거대한 아르마딜로도 그 당시 주변을 서성대고 있었을 거예요. 한때는 크기가 상당했어요. 폭스바겐 비틀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오늘날의 아르마딜로처럼 뼈로 만들어진 거대한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었고 엄청나게 무거웠습니다. 생긴 모습은 꽤 무섭게 보였지만 무해한 채식주의자였어요. 일반 선사시대 캥거루들은 납작한 얼굴과 앞을 향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깡충깡충 뛰지 않았어요. 몸무게가 말만큼 나가고 덩치가 너무 커서 두 다리로 걸을 수만 있었어요. 하나의 커다란 발가락을 사용해서 숲과 평화를 헤치고 빠르게 움직였고 맛있는 잎과 관목을 찾아다녔습니다. 심지어 꼬리를 5번째 다리로 사용했을지도 몰라요. 그것 말고도 현대의 캥거루들과 공통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캥거루 종류인 디프로토도는 콧불속 크기였습니다. 캥거루처럼 튼튼하고 털로 덮인 다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덤블잎을 먹으면서 호수나 강가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냈죠. 좋았겠네요. 현재까지 존재한 가장 큰 상어는 그래요. 메갈로돈입니다. 위대한 백상아리를 떠올려 보세요. 이제 코를 좀 뭉툭하게 줄이고 턱을 납작하게 하고 뾰족한 이빨이 뻗어나온 모습으로요. 메갈로돈은 볼링장만큼 길고 대왕고래만큼 무거웠습니다. 암컷 메갈로돈은 수컷의 2배 정도 컸을 가능성이 높아요. 비록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메갈로돈의 먹이들은 여전히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거대 바다거북, 바다표범, 상괭이, 작은 고래 등이죠. 메갈로돈은 아마도 역대 가장 강력한 치악력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몸집이 너무 커서 매일 많은 식량이 필요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남극 대륙을 제외한 모든 대륙 해안에서 메갈로돈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상어는 날카로운 이빨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뼈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물속에서 그렇게 빠르고 능숙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거대 정갈이 호수와 강을 지배하고 심지어 바다에서도 헤엄쳐 다녔던 건 약 4억 년 전이었습니다. 볼링핀만한 집게발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정갈들과 비교해봤을 때 이 거대한 바다 정갈은 집게발을 포함하면 냉장고 2배 정도의 크기였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게 크게 자랄 수 있었던 건 아마도 거대한 잠자리와 같은 이유였을 거예요. 당시에는 공기 중에 산소가 훨씬 더 많았어요. 고대 바다 악어들은 거의 버스 크기였고 코끼리만큼 무거웠습니다. 약 1억 3천만 년 전에 살았고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있었어요. 무엇을 먹었을까요? 너무 가까이 다가간 건 뭐든지 먹었어요. 공룡이 멸망한 지 몇백만 년이 지난 후 새로운 거대한 짐승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티타노보아, 세상에서 가장 큰 뱀이었어요. 전봇대만큼 길고 기린만큼 무거웠습니다. 오늘날의 아나콘다처럼 행동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물속에서 보내고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먹어치웠어요. 지금까지 가장 큰 도마뱀, 유명한 코모도 드래곤의 증조 할아버지는 메갈라니아라고 불렸습니다. 매우 위험한 이빨을 가지고 있었고 고약한 독이 있었어요. 역사상 가장 독성이 강한 동물이었습니다. 역대 가장 큰 새 중 일부는 약 5천만 년 전에 살았습니다. 심각하게 위험한 입을 가진 알바트로스를 떠올려 보세요. 날개 길이는 NBA 선수 3명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거대한 새들과 그들의 생활 방식을 알아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연구원들은 관련종의 뼈와 비교하기 위해 남극에서 캘리포니아까지 화석을 가져갔어요. 과거의 남극 대륙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따뜻했습니다. 양치식물로 덮여 있었고 유대류, 개구리, 고대 펭귄, 알바트로스, 그리고 심지어 매까지 살았던 많은 동물들의 서식지였습니다.